질문 하십시오, 여러분. 또라이 질량 보조 법칙이 있듯이 거기에서 이제 그 상사분들이 또라이 그 약간 그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분들한테 되게 이제 잘 보여야 되게 싶다가도 이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상대편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이제 사사건건 이제 트집을 잡으면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시를 했다가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이렇게 가서 아부 아닌 뭐 아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면 자기 혐오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정말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정말 다 안 돼가지고 거의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는 분석해 보면 이런 거래요. 스트레스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로 최종 값이 결정된대요. 이거 되게 수학 공식 같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그 상사나 그 환경이잖아요. 자, 그 환경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서로 곱하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환경에 나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곱하기를 해서 최종 값이 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니다. 근데 그 현실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앞에 대고 비친 거 아니야? 이러고 제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내리쳐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인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을 좀 하는 게 있고 해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해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상군, 중군, 하군. 그러니까 15m 이상으로 가면 상군, 한 7m에서 10m 중군, 뭐 5m에서 한 7m 하면 하군. 저는 1m에서 3m. 그러면 똥군이라고 해요. 그냥 1m, 그냥 안 빠질 정도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깊은 곳에가 보통 씨알 굵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세상 어디든요, 씨알 굵은 걸 따려면 깊은 곳에 그게 있더라고요. 고객 감동이든, 그 상사한테 내가 뭐 감동을 주든, 뭘 하든, 그렇게 하려면 되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뭘 참아야 돼요? 숨을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젊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그냥 합리적으로 하고 싶어. 아니, 나도 진짜 공부하고 쎄 빠지게 해서 나 여기 들어왔어. 나도 사랑받고. 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현실은 바다와 같아요. 숨을 참아야만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참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귀가 아파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 기압이 엄청 눌리는 게 심하거든요. 그럼 진짜 귀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1m에서 3m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을 못 가는 거예요. 귀가 아프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가? 이 의지가 없잖아요. 귀가 더 아프고 잘 안 나아요. 근데 저분이 나 좀 이상해.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그래, 나 저 사람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 괜히 나한테 안 좋게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나 더 잘해서 나 저 사람 더 밑으로 들어가서 나 내 전복 딸 거야. 이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파요, 귀가.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근데 그 의지 없잖아요. 더 아파요. 그리고 잘 안 나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물의 깊은 느낌을 딱 보는 순간 노이로제가 확 걸려버려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상사하고만 옆에만 가도 난 긴장되고 불편하고 몸에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 버리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고 이게 막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오게 되고 뭐 잠이 잘 안 오게도 되고 신체에도 변화도 생기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정답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건 다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숨을 참고. 근데 그 숨을 참으려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러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숨을 쉬는 게 뭐냐? 자기가 너무 좋은 곳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럼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곳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거나 그 일을 하면 힘들지만 시간이 빨리 가거나 그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뭔가 내가 숨이 쉬어지는 그 느낌인 그것과 중간중간 숨쉬로 여기를 이제 커넥팅 해야죠. 그리고 나서 나도 숨 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삶은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숨을 너무 안 참으려는 사람과 숨을 참고 숨을 쉴지 모르는 사람.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거든요. 이게 다 숨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기 싫은 거, 그걸 억지로 참아야 되는 거. 참고 참다 보니까 숨에 문제가 생겨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선생님께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야, 이 수압을 견디고 들어갈 거니?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물 밖으로 나갈 거니? 그걸 본인한테 일단 한번 질문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가 추천하는 건 본인이 죽을 만큼 숨을 참아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가지고 오냐? 아니에요. 죽을 만큼 참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때 이직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죽을 만큼 참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직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이 안에 노이로제가 더 확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럼 내 30대를 망치네. 짜증나 그 새끼.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와도 그 사람은 계속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도 그 사람이 따라 붙어요. 귀신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물리치는 건 내가 숨 참고 숨 잘 쉬어서 의지를 갖고 그 사람 내가 갈 수 있는 깊이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건 아부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봐요. 이건 아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바닷속 협곡을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그 잠수하는 능력을 처음으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봐도 돼요. 왜?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잖아요. 앞으로도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 도라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 들어가 보자.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산소통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중간 숨 쉴 만한 거.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일. 그걸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 생기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잘 되잖아요. 내 인생의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 어디를 가더라도. 누굴 만나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 나 30대 때 나 그 사람하고도 했었어. 이게 생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한번 찾아온 협곡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너무 힘들다. 그럼 전 올라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가 더 귀하니까. 근데 아니다. 나 이 말을 들을 때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협곡을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거죠. 네. 그거 말고도 내 살 길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누구 있으세요?
네, 지금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풋살이라는 프로팀 감독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힘든 가운데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같이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무관중이라 보니까 경기하는 동안 차에서 한 2시간 정도 있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일정이 거의 한 2박 3일 정도였는데 한 이틀째 지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경기도 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데리고 있냐. 내가 지금 당장 데리러 가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잠깐 차로 왔는데 차에서 이제 영상으로는 보고 있었죠. 근데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입장은 사실 알겠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배울 게 많고 실제 선수들이랑 같이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환경 훈련도 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좋은 건데 부모님 입장도 사실 알겠어요. 내 아들이 그거를 주대로 갔는데 사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못 들어갈 확률이 좀 클 것 같다. 근데 그냥 다짜고짜 데려가시니까 아이한테도 저는 사실 많이 미안하고 지금 수업 같은 것도 하도 그 이상으로 사실 훈련을 해주고 있어요. 선수들 훈련할 때 같이 데리고도 가고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하지 말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도 미안하다. 근데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가 언제든지 원하고 네가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면 난 언제든지 다시 해줄 거야 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했는데 제가 좋아서 했고 아이한테 좋아서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했지 내가 하라 그랬어? 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받고 좀 위축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인스타 대문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진심이 아니고 아니 뭐 내가 돈 받고 하는 건데 뭐 애도 원하지 않고 부모도 원하지 않고 뭐 내가 이거 뭐하러 해? 그랬으면 그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 마음은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돈을 떠나서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에게 눈물이 나는 것은 선생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 있는 슬픔이 눈물이 되어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못 알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제가 어떤 계획을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꿈이 있다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농산물 김창옥의 자연스러운 김옥자를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 난 돈을 벌어서 나는 시간을 사고 싶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서 무료 강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점진적으로 제 강연에 되게 큰 키워드가 위로하려고 위로하는 건 아닌데 위로가 좀 자주 나와요. 근데 돈 받고 위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돈 받고 위로해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위로의 값이 크면 내가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위로가 되고 내가 10만 원 받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근데 이 이상한 어떤 마음의 무엇인가가 돈 받고 위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세워서 병원 강연 갈 때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했어요, 얘기를. 나 무료로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저는 병원에서 엄청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저희의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것을 심리학에선 뻘쭘이라고 해요. 뻘쭘이 아니고 뻘쭘. 마음이 되게 뻘쭘한 거예요. 되게 무안하더라고요. 네, 무안함과 뻘쭘. 그리고 약간 마음에 아이씨 하지마 나도. 이런 생각.
제주도에서 삼겹살을 먹다가 좋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고기는 언제 뒤집냐면 한쪽을 진심으로 구웠을 때만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근에 마음이 뒤집힌 거잖아요. 그건 왜 뒤집힌 거냐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열을 가했기 때문에 삶이 그 다음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또 여기에서 그 아이에게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화력을 잃지 않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제는 이제 좀 더 지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쪽에 사정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이 마음의 이것을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자기 아이를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을 그러는 거에 그게 부모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중간중간 연락을 해서 어머니 아이가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경기를 보진 못하고 있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혹시 이게 불편하면 아이를 다시 집으로 같이 제가 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이런 방법적인 걸 구사해 볼까? 그러니까 이 열만 끊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뒤집다가 가장 적절한 자기의 익히기가 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삶이 뒤집어졌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구웠는데,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대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대했는데 이별을 하네? 뒤집어지네?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어. 그래서 군대에서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대충 쓰고 사람들 가면 대충 가고 뭐 서면 대충 서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엔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삶에 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쌓여져서 나이가 먹는 것, 그게 저는 인간의 진짜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딱 그만두면 이제 선생님은 그냥 학원 선생님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 선생님이 한다면 선생님은 뭐가 되냐면 선생님의 이름이 되겠죠. 아이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스승과 교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학원 강사님이라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요. 자기를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아이들은 가장 철저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원이든 큰 대학 안에 폼나는 무슨 선수촌이나 뭐 대학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 아이는 아마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저만 느꼈나요? 여러분 안 느껴져요? 뭔가 목소리에서 다 느껴지잖아요. 저분이 진짜 진심이구나. 우리 아이를 저기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선생님 어디 학원 하세요, 선생님? 시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흥에서. 그러면 어디에 사는지 조금만 한번 안내해 주세요. 아마 선생님한테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시흥 100곳에서 아이들. 시흥 100곳의 상호가 뭡니까? 피포유라는 축구 교실입니다. 진심으로 그 열을 가하신 걸 선생님 마음도 알고 그 아이도 알 겁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잠수 이별을 당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고 많은 이별 중에 잠수 이별은 처음이었을 뿐더러 이미 그 전에 이별을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내 가치를 겨우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떨어진 자존감과 이 잠수 이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잠수 이별이라는 게 뭐예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를 만나셨어요? 사귄 거는 그렇게 길게 사귀진 않았어요. 얼마? 한 두 달, 세 달 그 정도 사귀었어요. 잠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건 지금 잠수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2달 사이에 어떻게 물을 들어갑니까? 맨날 만났어요. 2달 사이에 한 몇 번 정도 만났어요? 그래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2~3번 만났으니까 한 10번 만났나요? 그쵸? 되게 많이 좋아했고 진심으로 좋아했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한 달 안에 딴 남자 사귄다에 제 팔을 하나 걸게요. 자, 아니 그만큼 매력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작년 한 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장 심금 있게 울린 강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 어디서 들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대사였어요. 선생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 왜 아프냐? 이별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는 재수가 없다는 뜻도 아니야. 황당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건 다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고 오롯하게 나로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뜻이죠. 매우 순도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잠수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잠수할 타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퓨어하고 그만큼 다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선생님이 되게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한 번 누군가를 만날 때는 되게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새롭게 연애를 할 때 그 시기가 아까 저한테 막 한 달 뒤에 막 연애할 것 같다 했는데 저는 되게 시기가 되게 타이밍을 한 몇 길게 년? 잡고 네. 몇 년 있다 만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 아니 근데 그냥 사람을 사귈 때 좀 진지하게 사귀는 편이어서 좀 그런 아니, 진지한 사람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제가 그 남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봤죠? 네. 근데 만약에 그 남자 입장에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되게 지금 보통의 여성보다 되게 진지하고 진중한 인간관계를 원해요. 나는 뭐 그냥 알아보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목숨 걸고 연애하는 거고 내 인생 걸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너만 바라봐. 난 다른 사람 뭐 주위에 유혹이 있어도 나 그런 거 다 걷어내고 나 당신만 바라보는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인 거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1순위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되게 올인하고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상대방 남자는 나도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닌데 너무 그런 거 나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얘가 너무 딥하게 오네? 너무 진정성으로? 나는 좀 캐주얼하게 좀 만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만나서 그냥 가볍게 잘 지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려고 하는데 얘는 꼭 헤어질 때 기도하자고 헤어지네. 예를 들면 그만한 진정성으로 그럼 난 좀 부담스러운데 이럴 수 있다는 거 1번. 2번, 우리 여성분이 진정성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10번 전후밖에 안 만났지만 너무 깊게 갔는데 이 남자는 이게 그렇게 깊은 관계인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이 남자는 거절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본인도 거절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부모님에게나 주위의 환경에게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진정성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한데.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러는 거야. 너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3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좀 이해되죠? 자, 그 남자한테 마지막 메시지 한번 할래요? 그래도 이거 마지막이라고 하고 딱 우리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괜찮죠? 응,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오빠 하고 얘기하세요. 오빠도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것이 MZ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아주 짧고 배부 깊숙이 찌르는 단도. 오빠도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오빠도 그런 년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당한 이 느낌을 오빠도 느껴봐야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MZ세대의 아주 정확한 메시지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올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20살 때부터 교수님 거 막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저번부터 보고 싶었어가지고 이번에 온 거예요. 20살 때부터 봤어요, 강의를? 그럼 지금 몇 살인데요? 22살이요. 이것이 MZ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기성세대 재미도 없어, 그냥. 형식적이고. MZ는 살아있잖아요. 진실하고, 가식이 없고, 유니크하고.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제 강연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떻게 결혼이라는 게 되게 오랜 플랜인데 그 전에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나도 나를 알고 나도 상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야지. 우리는 너무 처음에 손잡은 여자랑 처음에 키스한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저는 그게 옛날에는 좀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거는 조금 좀 모질이 같은 생각이라는 들어요. 예? 좀 모질이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제 아이에게나 제 후배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처음에 손잡은 사람이랑 처음에 키스한 사람이랑 너 계속 연애하고 결혼해라. 전 그게 되게 막 몽글몽글한 이상형이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뭐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열고 잘 만나고 또 웬만하면 잘 이별하고 그렇게 본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되기를 빌게요. 감사해요. 저는 정말 MG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세대 사람과 이렇게 살아봐야 저는 오히려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다 나 같은, 그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전 그래서 오늘 MZ세대도 오고 50대 60대 어르신도 오고 이런 게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복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진심으로. 연애 잘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오빠도 뭐 아무튼 뭐 자기 그게 있겠죠. 그런 년 만나길 바라고요. 국악 전공이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을 한 새 신랑입니다. 정가라는 전통 성악 전공인데 전공으로는 수입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해온 전공인데 돈을 벌자면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자면 계속 정가를 해야 하고, 애써 스스로는 차분하고 괜찮아지겠지 다독이지만 주변의 우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좋아하는, 잘하는 일, 가족들의 걱정, 이 중간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제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장과 세트라고 2장이나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또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 아내가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데 돈 한 푼 못 벌고 세상도 외면하니 속상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대중 앞에서 반짝거리는 사람인데 무대가 적습니다. 노력도 일을 만드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냐고 탓하다가도 잘 나가는 국악인들을 보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합니다. 남편은 정가 전공자입니다. 혹시 이 질문이 뽑힌다면 노래든 질문이든 뭐든 시켜봐 주세요. 저만의 착각인지 오빠의 꿈을 응원해도 되는지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어디 계세요? 2층에? 2층에. 그럼 한번 오셔서 정가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를 하는 유기범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네. 정가라는 게 저도 그렇고 좀 낯설 수 있는 건데 어떤 건지 살짝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아마 판소리나 민요는 좀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도 많이들 나시고. 그런데 이제 정가라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뭐 감상해보자 이 정도로 끝이 나고, 그리고 판소리랑 민요는 이제 민소각이라고 해서 팝의 개념인 반면에 정가는 이제 궁중이나 양반들, 이제 지식인들에서 향유하던 거라서 이제 클래식에 속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짧게 선생님이 가장 이거는 진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이렇게 악기가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그럼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시조라는 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태산이 높다 호되 하늘 아래 매로 오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 이 정가를 평생에 선생님 직업으로 하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네, 제 직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직업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국악단이나 어디에 소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제 보존회 이렇게 조그만 단체에서 그냥 소속돼 있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고 이제 공연을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근데 이제 수익이 창출되거나 이런 공연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그만 소속 단체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무형문화재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해 있는데, 네, 그렇게 활동이 그렇게 많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이제 입시생들이나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개인 레슨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악하다 그만뒀거든요. 네. 나는 성악 전공자인데 저는 이런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었지 강연을 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강의를 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연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만 있어요. 내가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이나 압박이 있지, 난 말을 좀 더 잘하고 싶어,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노래는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둘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한다는 거는 전 이렇게 정의 내릴게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남도 그걸 좋아해 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남들과 경쟁해서 1등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내가 서로 좋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선생님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게 장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간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관객이 막 그거를 페이를 하면서 좋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걸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좋아하는 거는 죽기까지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잘하는 걸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디자인 회사 뭐 그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조그맣게.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돈이 안 돼요. 저 솔직히 많이 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사더라고요. 세상은 냉정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내 강연 듣고 왔으니까 사주겠지?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디자인에 대한 일을, 돈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세상은 돈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엄청난 럭키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돈이 안 되고 부담도 느끼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고 싶어. 그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럭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돈 안 되는 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거는 돈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쓸모없냐? 아니에요. 세상에 대부분 되게 숭고한 가치에 대한 것들은 돈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돈 안 되는 걸 하는 것이 돈에 잡히지 않는 진짜 인간의 괜찮은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해야죠.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내 다른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다른 거랑 이미 병행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돈 되는 걸 하시면서 이거는 평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내분하고 오셨습니까? 예, 같이 왔습니다. 아내분은 어디 계십니까?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네. 아내분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있죠? 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너무 용기 남자 눈물 닦아줘 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 닦아줘도 돼요, 남편 눈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와서 사연도 이렇게 적어보고 했는데,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이제 저를 응원해주고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울면서 말을 못하길래 제가 말을 좀 뺏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내분 대신해서 제가 남편분 허그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자꾸 돈 안 되는 걸 하고 싶거든요. 저는 돈 안 되는 걸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건 진짜 자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있으셔서 선생님은 상당히 진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너무 좋은 지점을 만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되는 걸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무엇이든. 그래서 저는 강연을 진심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동생이 저에게 쌍욕을 해요. 내가 언니인데.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26이 되었는데도 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동생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여성분은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네. 26살이 강연 이렇게 듣고 콘서트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오게 됐어요? 소중한 사람이 선물 줬어요. 여기 강연 한번 와보라고. 아, 남자친구가? 아니야. 그냥 잘 챙겨주는 오빠가. 지금 장난쳐요 저랑? 나도 50살인데 그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잘 챙겨주는 오빠가 무슨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44,000원짜리 이런 거 가라고 그렇게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나? Anyway, 동생은 그러면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여동생이 조금 많이 험악해요, 성격이. 옛날에도 이랬어요? 최근에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이유는 얼추 알고 있어요, 언니는? 제가 물건을 많이 뺏었어서 그런 거. 처먹을만 하네요, 그러면.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생 물건을 돌려주고 사과를 해요.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유턴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저희 막내 누나랑 이제 1살, 2살 차인데 저희 집은 제가 막내 누나하고 너무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이제 누나인데 김미자인데 그 왜 싸웠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건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하다가 딸을 3을 낳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약간 언어와 그 보이지 않는 언어로 아유 가난한데 애들은 처낳고 막 이런 눈을 엄청 받은 거예요. 수십 년을.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은데 큰아이를 버탈 제사도 많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낳는데 또 김미자를 낳은 거예요. 김미자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 예쁜데 엄마 눈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 딸이 나서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죄를 갖게 됐대요. 그래서 저를 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자하면 이게 너무 딸이 5명 되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시는 분이 남자애 같다, 뭔가 모양이. 그래서 낳아라. 그래서 낳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아이는 자기의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야. 이 서러움에 대한 면류관이 된 거예요. 그냥 봐라!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자식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아니야. 엄마의 삶에 10년, 20년의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저를 엄청 편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미자는 그 전까지 자기가 막내여가지고
사랑을 받았는데 애가 나오니까 엄마가 얘만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적에 그 성냥꽉 있잖아요. 그 팔각정처럼 생긴 거 안에 성냥 꽉 들어있는 거. 그 누나들이 이거를 하나씩 탁 키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어리니까 누나들하고 이렇게 탁 했는데 이걸 애가 이쪽에다 던져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탁 놓으니까 그 성냥꽉 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불똥이 탁 떨어졌네요. 근데 그럼 이제 누나들이 애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누나들이 가만히 있었네요. 그 애가 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눈썹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엄마의 면류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가위로 여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애를 엄마가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똥인데 애가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내 애가 맞긴 맞는데 저기서 봐. 뭐 약간 애가 모나리자 같이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나들 작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은 제가 더 미운 거예요. 김미자는. 저 새끼가 나와가지고 난 완전 찬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면 김미자가 막 대들더라고요. 그럼 또 저는 희한하게 아들이라고 왜 엄마한테 대드냐고 막 머리 이렇게 막 뽑고 막 그럼 누나한테 너 왜 누나라고 안 하냐고. 한 살 차인데 뭐가 누나냐. 그냥 미자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자고 또 싸우고. 그래서 막 나중엔 어떻게 너 같은 거랑 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다녔는데 김미자가 저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제사 지내는데 너 왜 교회 다니냐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사이가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너의 가족의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미자의 피값을 왜 나한테 찾나 싶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전도 한번 하고 듣고 떨어지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네요. 근데 김미자가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듣고 떨어지라고 얘기한 건데. 근데 그 김미자가 누나 고3 저 고2 때는 같이 새벽 기도 같은 걸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누나가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인도 국경 지역에 자기 혼자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그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동생이든 언니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 사람은 그냥 바뀌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 먹는 음식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사람은 입으로만 먹지 않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거든요. 그러니 좋은 거 정기적으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얘기. 처음에 어색해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저희 안에 언어를 만들 겁니다. 동생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잘하자 이민영.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5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5년이란 세월 속에서 사실은 설레임이라는 감정을 많이 잊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단발로 깜짝 커트를 하고 왔습니다.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다시 한번 설레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꼭 설렘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5년을 만나도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만나보자 하트를 보내며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짧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군대 휴가 나와서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랑 이제 술 먹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데리고 온 친구였어요. 그때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첫눈에 반했다니까 여자친구. 이 새끼 주댕인 살아가지고 합격이야 이 새끼야. 그럼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여자친구가 기다려준 거네요? 그건 아닌데 이제 말년 휴가 때 좀 결심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더 만나고 싶다 얘기도 하고. 그때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나요? 뭐라 했어? 첫눈에 반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국민학교 동창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네요. 네, 그냥 술집에서 같이. 술집이었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아, 옷도 다 기억하시네. 그때 이후로 안 입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표현 많이 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5년 만나서 이렇게 설레이신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5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취업 못했을 때부터 먼저 취업을 해서 나 이렇게 밥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뒷바라지 같은 느낌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는 내가 또 취업을 한 상태고 하니까 내가 더 많이 사고, 이렇게 5년이 지나도 설레는 모습으로 해주려고 많이 노력해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마지막에 안녕으로 끝낼 거예요? 고마워. 네,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39세 여성입니다. 저와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전남 보성 외조부모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돌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돈을 벌러 서울에 가셨어요. 그 후에 엄마는 재혼을 하셨고 언니를 초등학교 3학년에 데려갔어요. 저도 곧 가겠지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성인이 되어 제 안에 분노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제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저를 다시 키워줬습니다. 투정을 받아주는 아빠로, 따뜻한 남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저의 사연은 긍정적이라 안 뽑아주시겠죠? 뽑았다. 아버지는 아예 기억이 없으시겠네요, 우리가. 사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진도 못 보시고. 오늘 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인공아우 회사에서 세미나가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인공아우를 하시고 싶어 하거나 하신 70대 아버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강연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제 눈이 슬퍼 보인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청각장애가 있으면 수십 년 동안 소통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눈빛이 있더라고요. 외모는 정말 달라 보이시는데 저희 아버지의 눈빛과 유사한 분들이 3-4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알은 거예요. 내 눈이 슬퍼 보이는 이유는 제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없음에 대한, 아버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에 대한 근본적 스산함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왜 성장하면서 언니만 데려가고 우리 선생님은 놔뒀어요? 엄마 형편이 좀 2명 다 데려가긴 그래서요? 네, 그리고 재혼해서도 잘 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너무 어리셨고 당시에는 제가 그런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100% 이해되진 않지만 100% 거부도 안 되는 그런 좀 더 이해가 되는 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해방과 자유는 이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나 아빠에 대한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원노나 분노, 화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면서
100%는 아니지만 내가 숨 쉴 만한 구멍은 마련되는 느낌. 어떤 분이 저한테 아버지 어떻게 용서했냐고 물어보던데 저는 용서라는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낳은 나이보다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 그 남자, 나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은 그 남자에 대한 객관적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긴 거지 무슨 뭐 내가 감히 아버지를 용서한다 뭐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삶에 남편이 오셨네요. 네. 남편은 연애로 만나셨어요? 네, 같은 회사, 같은 교회 오빠였어요. 아, 교회 오빠. 또 교회 오빠 성가대 하자고 하면서 또 손잡고 또 이렇게 했군요. 결혼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13년 됐어요. 13년 됐는데 남편은 꾸준히 잘해주는 거죠? 저희가 6년의 난임 기간이 있었거든요. 6년 동안 저를 되게 키워줬고 남편은 좀 더 단단하게 되는 시기였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아이에게 이제 많이 해주고 저는 그 동안 이제 양육하고 하면서 여전히 좋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크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잘 키웠다. 그래서 엊그제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8살까지 돼서 너무 잘 키웠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김창훈 교수님 좋아하니까 한번 다녀오라고 해서 지금 아이랑 놀아주고 저는 혼자 보내서 왔어요. 남편분은 진짜 같은 남자가 봐도 그게 쉽지 않은 남자입니다. 보통 아내가 나 김창욱 강사님 좋아 그러면 그 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사냐? 이중인격자야 그런 새끼들은. 그냥 유튜브로만 말하는 새끼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98%인데 당신이 좋아하는 거기 콘서트 갔다 와라. 네. 애들은 내가 네. 좀 보겠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 삶에 일찍 비워줬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남편을 주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남편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 딱 좋을 때요. 더 먹으면 야라고 한다든지 어이라고 하는 어이! 남편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아니 씨, 상처받은 나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 분노가 가끔씩 나올 때 네,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다독여주는 당신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할게. 사랑해. 아니 사줘요. 샤넬. 나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나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얼굴이 회복됐네요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여자친구가 교수님을 좋아해서 강연을 들으러 따라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자친구가 강의 좋아해가지고 이거 같이 들으러 따라왔다. 이거 쉽지 않은데. 우리 올해 사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사귄 지 한 3년 반 넘었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여자친구분은 강연을 언제부터 좋아했습니까? 좀 데이트할 때 좀 얘기하고 그랬어요? 뭐 오빠 이거 되게 좋아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종종 이제 유튜브에서 같이 이제 계정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뜨길래 여자친구는 그 강연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분이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여자친구가 교수님 좋아한다고 남자친구가 강연 같이 따라오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문화에서. 그래서 제가 2장 사서 통보했습니다. 아, 저는 남자친구가 감동을 주려고 사서 같이 오자고 한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같이 이렇게 한 거군요. 강연은 언제부터 보시고 왜 보게 되시던가요? 되게 젊은 여성분이신데. 그냥 저도 다른 분들이 듣는 거랑 똑같이 그냥 심적으로 힘들 때 많이 위로를 받아서 뭐 저도 창욱님하고 뭐 법륜스님 뭐 이런 종류 그런 유튜브 진짜 많이 보고 힘을 많이 얻어서. 아, 저하고 법륜스님 강연 많이 들었어요? 네. 누가 더 잘생겼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또 이것도 기사 날 것 같아요. 저도 스님 강연 많이 보고 도전도 많이 받고 위로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할 때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요. 결혼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연애할 때 들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또 상대방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관계 맺으면 좋을지도 알아보고. 제가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 잘하냐면 제가 못한 것들이어서.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고 목마르고 고민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지금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느낌이 여러분한테 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 저보다 좀 더 후배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덜 실패하고 좀 더 덜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들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상황들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과 표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아프다든지 너무 속이 상한다든지 슬프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때 우리의 부모나 선생님이나 형제나 친구나 연인이나 내 자신이나 내 아이나 내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참 좋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들었을 때 그 들은 말 때문에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신 엽서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김창욱 교수님 덕분에 제 삶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왔습니다. 원래 어머니와 같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저 혼자 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삶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 사연을 뽑아드리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구가 전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만수무강하시고 왕한테 쓰는 표현 아닙니까? 만수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떨리는데 그 중동고에서 왔고요. 제가 12월 달에도 김청님 강의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떨려가지고 제가 사연을 썼는데 안 뽑아주셔서 제가 이번에 좀 다르게 썼는데 네, 뽑아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게 김청님 강의를 처음 본 게 딱 작년 여름방학 지금 7월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랑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강연 처음 본 게 이제 그 가족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 영상인데 그 뒤로 이제 점점 그 영상들 보게 되면서 그때 아버지와 관계도 진짜 많이 개선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대화가 많으세요? 부드럽고?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셔가지고 성격이 좀 불같은 경우도 가끔 있어서 이제 사업한다고 다 그러진 않거든요. 서로 그래도 대화는 되게 웃으면서 요즘 자주 하는 편이 김창욱 교수님 강의 본 뒤로 이제 아버님 좀 이게 권위적인 사람하고 좀 잘 지내는 법을 알게 되어서 또 이제 그 전에는 말만 하면 서로 이제 좀 안 좋게 말하고 이제 표정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춘기를 그렇게 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일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근데 저는 강연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었고 되게 진심으로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제가 강연을 하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친구의 얘기를 듣게 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미지수지만 친구의 엽서를 잘 간직하고 친구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30년이 넘게 차이 나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울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아주 냉정하게 그냥 이미 다 끝났어요. 눈치도 없으시다 진짜. 자, 여러분 한번 서치하고 싶어요. 강사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는 편이에요. 할 말도 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저는 뭐 회사에서도 할 말 해요. 뭐 팀장님한테도 뭐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표정을 좀 봤거든요. 몇 분 표정을. 강사님, 저는 좀 할 말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뭐 원하는지도 알고 나 좀 그렇게 숨도 좀 쉬고 사는 편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언제부터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좀 사는 편이셨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좀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많이 봤어요. 눈치를 많이 봤어요? 네.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이크 가까이 한번 해줘. 네.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쉬어서? 네. 노래 많이 불렀어요? 노래를 선물 들으려고 노래 연습하다가 목이 쉬었어요. 누구를 들으려고? 아, 저를 주려고? 저 귀 안 들리는데 요즘에. 녹음을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녹음은 아니고 그냥 라이브로? 네네. 그러려고 했는데 네. 목소리가 쉬어서 그 고음이.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요? 그냥 제 인생 잘 사는 사람이에요. 봐봐, 말을 한마디를 지지를 않아. 이런 사람이 병이 없어요. 그냥 목만 쉴 뿐이지. 여러분은 지금 엄청 좋은 예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저를 위해서 부르시려고 했으니까 조금만 불러줘 보세요. 고음 부분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뭐 옷 갈아입어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좀 부담스러운데.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선생님 누구예요? 것. 아니 원래 노래를 잘하거든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되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요. 저희 언니랑 계기가 진짜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모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특히 아빠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 사랑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보고 병약하고 가치 없고 뭐 느리고 한마디로 쓸모없다 했을 때 근데 그때 아빠가 저를 이렇게 최고로 대우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쭉이요. 쭉. 어렸을 때부터 쭉?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그랬는데 아빠가 더
크셨어요. 아빠가 더 언제나 얘기하셨어요. 너는 우리 집에 최고 귀한 딸이야. 아버지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생각이 안 나요. 50년생이신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는 뭐 못하고 이랬는데 아빠는 우리 딸 제일 좋아, 우리 딸 사랑해, 우리 딸 기죽지 마 그러면서 중학교 때 그게 바뀐 거네요. 제 생각엔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일남이녀 중에 자녀로 자랐어요. 가운데에서 많이 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 할 일 하고 살자. 내 할 말 꼭 해야지. 선생님 너무 보기 좋으신 것 같아요. 맞죠. 다들 주변에서 그렇게 아니 너무 보기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 맞죠. 나 보기 좋죠. 이게 선생님 이게 그 건강과 도라이의 그 약간 저 똘끼 있는 거 인정해요. 저 똘끼 있다고 인정해요. 아니 인정 안 해도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있는데 이 모든 매력의 태양이 된 건 아버지의 사랑 같아요.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그게 떨려요. 이제 에? 그게 떨려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좀 마음이. 아버지 73, 4 되셨겠네요? 네. 건강하시죠? 뭐 건강은 하신데 그래도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아프신 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지 같은 거 쓰면 괜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저도 그 마음 때문에 검정색 옷을 안 샀었거든요. 수트를. 그 검정색 그리고 타일을 안 샀어요. 검정색 타일. 내가 그걸 입으면 꼭 그거 사면 그거 입을 날이 올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쁜 옷 산다고 누가 파티 안 불러주거든요. 그냥 사고 반품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저희 강아지가 이제 16살이에요. 얘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데리고 왔는데 항상 저랑 같이 자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를 볼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항상 시간이 7분의 1이잖아요. 강아지들이 인간의.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먼저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7배니까 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시간이 선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느냐? 살아있는 시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한 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지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정말 소중하면 가꾼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아저씨들이 좋은 자전거 많이 타요. 1,000만 원 넘어요. 2,000만 원 넘어. 그게 되게 바퀴가 얇잖아요, 사이클이. 그리고 이 클립이라고 이렇게 페달에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딱딱 해야지 이게 페달과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익숙치가 않으니까 타다가 넘어지면 아저씨들이 먼저 몸을 아스팔트에 대고 그 위로 자전거를 튕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몸은 아까진기로 치유가 되는데 이 카본은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팔면 중고값이 떨어지니까 샤넬 들고 있는데 자 장마 왔어요. 비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퉁, 짭. 소중하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는, 병의 의미는 고통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살아있는 시간에 대한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해도 돼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너무 고맙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방글라데시에서 6년, 인도에서 3년, 지금은 밀라노에 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강사님의 강연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고 삶을 좀 더 큰 시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강사님의 강연을 함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밀라노에서 밥해 먹는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생활한 지 11년 차이고 지금은 밀라노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밀라노 어디에 사세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일본 밀라노는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게 됐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신 거죠? 처음에는 남편이 해외에서 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 따라서 해외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가 방글라데시였는데요. 거기에 있다가 인도로 발령이 나서 인도에서 3년을 살았고요. 그때 공황장애가 너무 심각하게 왔어요, 남편이. 그 이유는 나중에 아셨어요? 이렇게 인도에서 공황장애.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 회사 일과 스트레스와 또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압박이 너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 발작도 좀 있었고 그거를 지켜보는 아내 입장도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코로나도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이제 괜찮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밀라노에서 아시는 분이 같이 일을 하자 해서 밀라노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졌고 너무 많이 좋아져서 네. 김창호 강사님 강연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차만 타면 같이 듣고 있고요. 밀라노에서요? 네, 밀라노에서요. 밀라노 그 아울렛 있죠? 그쪽이랑 가까워요? 저희는 유명한 산시로 경기장에서 가까운 산시로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 아깝다. 선물 가져왔어요. 네? 선물 가져왔어요. 선물을요? 네.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홍성근입니다. 홍성근. 제가 남편에게 영상 메시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근님, 김창욱입니다. 저의 작은 강의가 힘든 시기를 넘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큰 영광입니다. 밀라노 가서 실제 얼굴 보면서 꼭 파스타, 피자 먹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시죠. 건강하십시오.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아마 밀라노 여행 그 책 같은데요? 아니요, 그 책은 제가 쓴 책이. 책을 쓰셨어요?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 힘들었을 때, 인도에서 힘들었을 때, 네,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작가가 됐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중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가서는 친구들한테 돈 뺏기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는 항상 다투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쭈구리처럼 까불기만 하고 여자애들 고무줄 끊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쁜 애였던 것 같아요. 예쁜 애들 고무줄만 끊었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되게 많이 남은 생각은 난 왜 적응을 잘 못할까? 나는 왜 남들 하는 거 그만큼도 못할까? 나는 왜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항상 나는 사회의 잉여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꽤나 오래 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의 그런 쭈구리 같은 시간들에 대한 건강한 마음의 이해가 또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힘든 사람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외부에서도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혼을 했으면 이혼녀라는 말을 하고, 그건 이혼녀가 아니고 그건 이혼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 단어잖아요. 내가 인생의 시기에 이혼을 경험한 것이고, 내가 인생의 시기에 왕따를 경험한 것이고, 내가 인생의 시기에 공부를 안 했건 못 했건 그 시기를 경험한 것인데,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를 자꾸 먹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나를 먹게 내버려 두고. 이건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부디 우리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